쓰레기 난세, 전세 난세, 기후 난세, 난세 끝이 없죠.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지구환경지킴이 홍수열 쓰레기 박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공원국 박사, 공원국 작가하고 두 분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혼자 나오셨어요. 네. 좀 외로우십니다. 자, 오늘은 페트병의 이야기, 이걸 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을 하는데 예. 5월 28일 날 환경부와 식약처가 예. 발표를 했는데 식품을 담은 페트병 용기를 식품용 페트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겠다, 예.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원래는 식품 용기는 재활용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상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는 재생 원료를 사용을 금지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위생과 안전의 문제인 것이죠. 오염 물질이 묻어 있거나 예. 화학 물질을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를 재생 원료로 만들게 되면 예. 식품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식품에 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허용하겠다고 했으면 그 우려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음료와 생수를 담았던 페트병만 예. 다시 그 병으로 예.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차 첨가제 같은 것도 지금 페트병이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페트병은 섞여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 철저하게 인증제로. 예, 인증제로. 네네. 그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 환경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재생 원료의 사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 재활용 산업의 유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죠. 네. 그러면 플라스틱의 이제 재활용률 높아지는 거 기대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재활용률 자체의 수치보다도 예. 재활용의 용도가 고급화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식품 용기의 경우에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거의 없거든 0%잖아요. 예. 외국 같은 경우 코카콜라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를 이렇게 재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정도 집어넣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0%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 니들 재활용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재활용의 수준은 바닥이네.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국면들을 탈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의 예. 질적 수준을 높이는 예.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아니 거죠. 그거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분리배출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만약에 오염된 채로 버린다거나 아니면 라벨 안 떼고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만약에 라벨을 안 떼게 절취선이 붙어 있는 라벨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떼지 않은 상태로 버리게 되면은 페트병을 재활용할 때 파쇄를 해서 물에 씻거든요. 그러면 절취선이 붙어 있는 라벨의 경우에는 페트병 조각이 가라앉을 때 같이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 예. 그러면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라벨 조각에는 잉크라고 하는 색깔과 오염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페트병하고 같이 녹아버리면 잉크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예. 접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예. 발생원부터 수집, 선별 단계별로 이런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지를 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쪽은 이런 재생원료는 페트병, 그러니까 식품 조종 페트병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예. 오늘 홍수열 쓰레기 박사님이 페트병의 모든 것, 분리배출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우물정 1212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1212입니다. 자,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일단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작년부터는 의무화가 된 거죠. 공동주택부터요. 공동주택부터.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네.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아파트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예. 음료와 생수의 투명 페트병만 플라스틱과 구분해서 따로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로 버리는 이유, 그러니까 페트병하고 플라스틱을 굳이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페트병 중에서도 생수 음료병만 해당이 돼요. 네. 식용유를 담았던 페트병이나 샴푸, 화장품병도 페트병이 있거든요. 네. 이런 페트병은 예를 들어 화학 물질과 접촉했던 페트병이기 때문에 따로 예.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되고요. 예. 생수와 음료를 담았던 깨끗한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페트병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수, 음료, 페트병만이다. 그렇죠. 예, 요걸 꼭 청취자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청취자분들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직도 플라스틱 칸에 일괄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독주택 뭐 이런 경우 얘기입니까?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올해부터 크리스마스부터 그렇게 주택까지 단독 주택까지 지역도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해라. 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는데 그 2667님이 이런 문자 주시네요. 저는 단독 주택에 사는데 따로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금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원순환 가게라고 해서 페트병만 그 점에서 따로 받아줘요. 주택가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현재처럼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 배출만 잘해 주시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투명 페트병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 핵심적인 방법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라벨을 떼셔죠. 라벨을 떼시고 비닐류로 라벨은 분리 배출하시고요. 네. 마개를 뗀 다음에 압축을 해서 압축. 찌그러뜨리라 이거예요? 찌그러뜨린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다시 배출하시면 돼요. 예. 이게 정석입니다. 물론 씻어야 되죠, 내용물은. 예. 뚜껑은 왜 꼭 닫아야 됩니까? 뚜껑은 HDP 재질인데 재활용은 잘 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뚜껑을 떼서 버리면 선별장에서 선별을 못 해요.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닫아서 버리면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뚜껑은 가벼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떠요. 근데 페트 조각은 물에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페트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물에 뜬 거 가라앉은 거 싹 따로 분리해서 각각 재활용할 수 있는 또 거죠. 하나의 공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개까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죠. 예, 5888님 커피 판매점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커피점에서 사용하는 페트컵은 페트컵 그 분리 배출해야 하나요? 페트병만 해당되나요? 컵은 어떠냐 이거예요. 일회용 컵은 투명 페트병에 섞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은 페트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성분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페트병 재활용에 섞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회용 페트컵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별장에서 선별돼서 재활용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예, 컵은 아니랍니다. 8261님 우유, 요구르트, 식초도 투명 페트병에 있는데 이것이 음료에 해당되나요? 우유 같은 경우에 음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식초는 아니고요. 우유까지, 그러니까 간장까지 됩니다. 아, 간장까지? 네네. 그래서 투명 페트병에 버리시면 돼요. 아, 투명 페트병에 버려라. 찌그러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찌그러뜨리지 않고 뚜껑을 닫은 상태로 배출을 하게 되면 선별장에서 페트병을 선별한 다음에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압축이 안 되죠. 터져버리겠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초보적인 질문 제가 오늘 많이 드리는데.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건 투명한 병만 되는 겁니까? 색깔이 있는 건 어떻습니까? 색깔이 있는 건 안 됩니다. 그 막걸리 병 중에서 하얀색 병 있잖아요. 이 병도 색깔이 있는 병이라서 투명 페트병에 넣으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투명한 것들 중에 뭐 내용물이 토마토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불낸 토마토 같은 거. 이런 플라스틱 용기는 이런 건 투명하다고 다 페트병에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세척을 하신 후에 내용물을 다 버리시고 세척을 하신 후에 투명 페트병을 버리시면 돼요. 어쨌든 음료병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9491님이 홍수열 박사님은 모르시는 게 없대요. 아유, 뭐 대답이 그냥 술술 나와버리니까 의외로 참 열심히들 청취자들이 듣고 계세요. 쓰레기 분리 배출하면 다들 기가 번쩍 열리시고. 아주 찐 박사님이시랍니다. 자, 그러면 분리 배출할 때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한번 지목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그러니까 비행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비우고 헹구고 이물질 분리하고 쓰레기와 섞지 말고 이 원칙을 잘 숙지하셔서 지켜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분리네요. 네네. 네. 하여간, 요즘은 분리를 잘하는 거, 이거 하나 글자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Q&A까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홍수열 박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